안녕하세요. 하우런입니다. 오늘은 통대한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방위산업체에 근무하시는 직장인 고객님께서 통대한에 성공한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서 아셔야 할 게 방위산업체는 군대를 아직 안 간 군미필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군미필 직장인 조건과 방위산업체 직장인 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방위산업체에 근무하시면 진행할 수 있는 금융사가 보다 폭이 넓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했던 그간의 고객님들 중에서 가장 기간이 오래 걸리셨어요. 4월 8일날 초기 상담이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전날인 4월 7일 기준으로 은행권의 내부 등급이 강화되고 또 내부 등급이 강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규정도 강화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4월 7일 당일에는 저희도 강화된 내용을 체감하기는 어려웠었는데 이유인즉 현재 진행했던 고객님이 아닌 기존에 진행했던 통대안을 진행 중이었던 고객님을 바탕으로 한 두 곳 정도의 금융사로 저희가 1순위로 우선순위로 잡고 진행을 하는데 어, 한도가 조회가 들어갔을 때 한도가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 정도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라는 의구심만 이제 들고 의구심만 품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메모를 해두고 타 금융사로 진행을 해서 다행히도 뭐 다른 금융사에서는 한도가 나와서 마무리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월 8일 날 이번 고객님과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고객님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직군으로 봤을 때는 외관 법인 직군으로 속하는 직장인 조건이었고요. 재직은 5년, 연소득은 3,700만 원이면은 뭐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 없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기존 채무 내용을 본다면 어, 금액은 적죠. 기존 대출의 금액은 적은데 건수가 많네요. 은행 4건에 1,100만 원가량 있으시고 이것은 2금융권 한 건과 햇살론 17, 그러니까 세븐틴 합쳐서 2천만 원가량 또 있으시고 현금 서비스와 햇살론 1,500만 원 받았는데 이제 잔액이 1,400만 원가량 남아있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연봉 3,700만 원 그리고 기존 대출 4,600만 원이다. 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은 크게 높지 않죠. 이제 이 비율만으로 봤을 때는 통대한 진행이 가능한 내용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연체 기록이 있거나 뭐 신용 등급이 좀 뭐 나이스가 8등급이나 이런다면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고객님 나이스 지킴이와 올크레딧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뭐 나이스는 현재 705점에 6등급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올크레딧은 532점에 7등급으로 확인되세요. 그리고 보여지는 화면은 나이스 지킴이에서 평가되는 내용인데 우선 긍정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뭐 그간의 신용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평가한 내용이고 유심히 보셔야 할 게 이제 부정적인 요인인데 최근 현금 서비스 사용 빈도가 많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가 9월 달이잖아요. 그럼 이해하기 쉽게 9월 달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9월 달에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8월 달 기준으로 9월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게 8월 한 달만 현금 서비스가 있었다고 해서 9월 달에 이렇게 현금 서비스 사용 빈도가 많다는 부정 요인이 발생되지는 않아요. 8월, 7월, 6월 또는 띄엄띄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3개월 정도의 이력이 있었다면은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 매월 현금 서비스가 발생된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선 부정 요인으로 인해서 좋지는 않죠. 진행이 들어갔을 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현금 서비스를 내가 이렇게 현금 서비스로 인한 부정 요인이 있네? 그럼 상환해야겠다 해서
상환한다고 해서 바로 또 삭제가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통 상환 후에도 이 기록은 3개월에서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가량의 삭제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현금 서비스는 사용하지 마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금융사에서 봤을 때도 다른 내용보다는 현금 서비스로 인한 부정요인도 현금 서비스를 과다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금융사의 내부 등급이 오히려가 아니죠. 금융사의 내부 등급이 정말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현금 서비스를 이번에 많게 몇십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한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많게 이용하신다면은 이번에 이용하고 상환 계획을 잡으시고 또 차후에 6개월 내에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으시다면은 이용할 수 있겠으나 그런 상황이 정말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금 서비스는 없는 한도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할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 또 하나의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최근 채무가 급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겠죠? 우선 대출 기간과 개설 일자를 먼저 보실게요. 처음 대출은 12월 달에 발생이 되어졌고, 그리고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이렇게 매월 대출이 발생되어진 내용으로 보입니다. 처음 대출은 급여은행에서 실행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600만 원, 그리고 그날, 12월 5일 그날 400만 원, 또 그날 300만 원, 이렇게 한 날에 총 3건에 1,300만 원의 채무가 발생되었고,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 된 그 사이에 이제 저축은행 채무, 그리고 그 다음날 햇살론까지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어, 처음에 대출을 받으시고 제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대출을 이렇게 한 건이 발생됐으면 그 다음 대출을 받을 때는 이 한 건을 상환하면서 통합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도를 내는 게 가장 좋다. 또는 이렇게 두 건의 채무가 발생되었다면은 그 다음 채무도 이 두 건의 채무를 통합할 수 있을 만큼의 한도, 아니면 이거 한 건만이라도 통합하면서 이용해서 세 건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건이나 아니면 두 건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사에서도 그렇겠지만은 나이스나 올크레딧의 그 CB사에서 등급이나 점수를 판단할 때의 근거 자료로 이런 내용이 평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꼭 염두에 두셔서 당장에 내가 추가 자금만 소액이라도 200만 원만 있으면 돼, 300만 원만 있으면 돼 해서 그 한 건만 추가적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앞전에 내 대출 상황을 보고 혹시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이것을 통합하면서 보다 저금리로 옮길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아니면 동일한 금리라도 건수를 줄여가면서 이용할 수는 없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처음에는 첫 단추는 잘 끼었으나 그 다음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죠. 이런 것은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은행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은행이 안 되니까 이금융권 가고 이금융권까지 가는데 정말 일주일 정도의 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너무 최근 대출이고 또 건수도 많다 보니까 그 다음 대출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햇살론을 실행시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햇살론 17, 세븐틴 상품이 실행되었고, 이건 애적금 담보대출입니다. 크게 중요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신한은행 500만원도 햇살론 17 특례 조건으로 해서 마지막 대출까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고객님의 부정 요인은 어떻게 보면 현금 서비스 사용 빈도가 많았다. 그리고 최근 채무가 급증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상환 들어갔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4월 8일 날 상담을 하고 그날 고객님께서 서류 준비하셔서 바로 당일날 상환 처리가 이루어졌던 내용으로 기억하고요. 아까 보셨던 그 채무 금액 이외로 이제 카드 미도래금이라고 하죠. 상환해야 할 카드값까지 포함해서 총 상환했던 금액은 5,176만 23원입니다. 이제는 모두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이렇게 상환하고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데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냐?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틀에서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채무 기록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올라가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제가 캡처해 놓은 내용이 없어서 진행하면서 캡처해 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스는 784점의 5등급으로 크게 올라가진 않았고요. 올크레딧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날짜 기준입니다. 804점의 4등급으로 가장 많게는 최대 3등급까지 상향되셨었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대출 기록이 발생됐기 때문에 현재는 804점 4등급으로 올크레딧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괜찮죠. 네, 나이스는 현재가 아마 6등급이셨을 거예요. 현재는 6등 이제 대출을 받아서 6등급까지 다시 하락됐는데 이게 현금 서비스 없이 현재의 대출 기록을 3개월에서 한 6개월가량 이용을 하시면 등급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아까의 내용에 이어서 이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아쉬웠던 결과였어요. 이유인즉 아까 4월 7일 날 은행권의 내부 등급이나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분은 4월 8일 상환 후에 진행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은행의 규정이 이미 강화된 상태에서 진행이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진행을 들어갔으니 내용을 볼 건데 4월 8일 상환 후 다음 주 14일 날 진행이 들어갔는데 한도가 4천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죠. 소득만큼의 한도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한도는 잘 나왔는데 그런데 웬일? 한도는 나오는데 진행이 안 된다라는 고객센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금융사에서 이제 최근 상환 이력자는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런 답변을 받으면 사실 난감하긴 합니다. 한도 좋게 나왔고 금리 좋게 나왔는데 이대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진행이 안 되는 걸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른 금융사 우선 급여은행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아까 기준이 나이스고 올크 4등급으로 5, 4등급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한도를 줄 수는 있는 등급이긴 해요. 그런데 올크는 뭐 4등급까지니까 괜찮은데 나이스 등급이 조금 약하다라는 요인은 있긴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급여은행과 타 은행에서도 내부 등급 거절이라는 결과를 받았고요. 딱 한 곳에서만 한도가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도가 안 나올 때는 어떡합니까? 기다려야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금 서비스로 인한 그 부정적인 요인은 최소 3개월입니다. 최소 3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부정적인 요인은 삭제가 돼요. 그러면 아까 4월달 기준이기 때문에 못해도 7월 이후에 그 기록이 삭제가 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을 듯 하다고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진행한 결과 은행 한 곳에서 2,500만 원의 한도가 발생이 되었어요. 연소득이 3,700만 원이니까 못해도 3천만 원, 많게는 4천만 원 정도는 한도를 바라보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 정도의 한도는 사실 만족스럽지는 못하잖아요. 아무래도 나이스 등급이 약하다 보니까
처음 진행했던 은행에서 한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한 곳에서 실행이 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타은행으로도 동시 진행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은 그렇게 선호하는 방향은 아니고요. 진행을 한다, 뭐 정말 금액이 많이 필요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진행할 수 있는 직군들이 또 따로 있는데,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직군이 아니었기에 CB사에 대출 기록이 등재가 되고 등급도 반영되는 그 기간을 기다린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은행권으로 진행이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행 두 건으로 4,500만 원의 금액이 만들어졌고, 더 이상 은행권으로의 진행은 어렵다고 판단되었기에 나머지 금액이 이제 고객님 필요자금까지 해서 총 1,600만 원 정도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고객님과 제가 상담했던 내용은 1,600만 원이니까 뭐 햇살론 1,200만 원, 그리고 햇살론 세븐틴 700만 원 받으면 1,9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보다 저금리로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만 차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자금이 필요한데 그때 가서 이금융권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부채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소득 대비 부채 비율로 인해서 이금융권에서 한도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그 외의 방향으로는 이제 현재 1금융권, 은행권 채무 두 건밖에 없기 때문에 2금융권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2금융권으로 진행을 해서 햇살론이나 햇살론 세븐틴은 나중에 차후에 정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한번 고민해 볼 것을 추천드리고요. 결과적으로 고객님은 햇살론과 햇살론 세븐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고객님과의 대화 중에 정말 고객님께서 그래도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던 내용은 저 같으면은 그래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면은 그래도 햇살론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남겨두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재 이번에 그래도 부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객님은 당장에 이 부채를 어떻게든 내 소비 습관을 지출되는 습관을 줄여가면서 빨리 상환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금융권으로 받는 게 아닌 보다 금리가 저렴한 햇살론과 햇살론 세븐틴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가 저렴하진 않죠. 이금융권이라고 금리 때는 사실 이금융권대라고 볼 수 있는데 금융기관이 우선 이금융권이 아닌 1금융권으로 잡히다 보니까 등급 관리 면에서는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고 나중에 작은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서 작은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블로그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연소득 3,700만 원에 방위산업체 외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4,500, 6,700, 7,400만 원, 총 7,400만 원으로 그러고 보니까 딱 연소득의 200%를 대출 진행에 성공하셨네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 혹시 어렵지 않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